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여준 것처럼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고, 제미나이에서 GPT의 GPT-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잼스예요. 제미나이의 잼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은 GPT-S나 이 잼스나 똑같아요. 그 들어가서 하는 조금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으면 GPT-S에 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잼스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GPT-S보다는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조금 보기 쉽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원래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히 저도 좀 저걸 만든 사람 대단하다, GPT-S나 잼스 만든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만드는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렸을 때 걸음마를 뭐 한번 가르쳐 준다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바로 걷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거를 수천 번 반복하면서 걷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시면 체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득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은 어렵죠. 내가 안 써보던 걸 내가 자꾸 이걸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하나씩 배우고 자꾸 나도 써보고 반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여기서 제가 적어놨죠. 제미나이가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해주는 백과사전이다. 얘는 많은 거를 학습한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답변을 잘해주는 백과사전과 같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잼스는 뭐냐? 잼스는 내가 원하는 특정 역할, 수학 선생님 아니면 요리사 아니면 마케팅 전문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딱 그 분야에 대해서만 얘가 특화되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해주는 전문 비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잼스라고 하는 거는 왜 사용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일반 채팅창에다가 뭔가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된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채팅창에서 제미나이라든지 GPT에서라든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도 나와 있죠. 나는 10년차 초등 교사야.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해줘. 이거를 뭔가 질문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특정 분야 지침을 미리 이제 입력해두면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잼스에다가 GPT-S에다가 지침에다가 이거를 딱 한번 입력해두면 얘는 그거를 딱 기억하고 내가 질문하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답변을 잘해주게 얘는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잼스를 만들고 GPT-S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된 말투, 내가 원하는 톤을 기억하고 항상 그거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그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는 지침에 딱 입력되어 있는 그 톤으로 반복적으로 그거를 계속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일반 AI는 모든 요리를 다 하는 식당과 같은 건데, 잼스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만 전문으로 하는 단골집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비유를 들여놓은 거를 딱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식당 가면은 메뉴가 엄청 많잖아요.
그 메뉴 중에 내가 뭘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잼스는 딱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라면집이면 라면만 잘하는 아이. 아니면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스파게티를 하면 스파게티만 잘하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딱 전문적으로 딱 하나만 잘하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글쓰기 교정가라는 잼스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을 보고 더 부드러운 비즈니스 말투로 바꿔주는 이제 비서인 거죠. 내가 만든 글을 딱 넣고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딱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아이인 거예요. 아이디어 뱅크,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주제 10개만 뽑아줘 라고 하면 이 채널에 맞게끔 딱 그것만 해주는 아이. 학습 멘토, 학생들이 그렇죠. 뭐 공부하는 이런 멘토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모르는 거를 얘한테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쉽게 해주는 잼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금 보세요. 제미나이 탭을 하나 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딱 똑같이 구글 제미나이로 들어가시는데 혹시 PC에 깔려 있으신가요? 깔려 있으시죠? 바로 들어가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옆에 또 하나 플러스해서 탭을 하나 더 여세요. 그렇게 해서 제미나이를 2개 열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열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거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시면 구글 제미나이 탭을 하나와 2개를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 잼스를 만들 때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들어가면은 항상 위에 보면 탭이 하나 열 수 있게 플러스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버튼에다가 이렇게 누르면은 새로운 탭이 열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에다가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캔바도 있고,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뭐 노트북 LM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그것도 번거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원하는 게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제가 오늘 이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2개를 이렇게 탭을 여셔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잼스를 만들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왼쪽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다양한 뭐라고 해요? 메뉴 카테고리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메뉴에가 새 채팅, 그죠? 새 채팅이 보이실 거고, 그 밑에 뭐 내 항목 저랑 똑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주로 왼쪽에 다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글자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위에 줄 3개 있죠. 줄 3개가 클릭하면 이게 다 숨어 버려요. 왼쪽에 다 제게 보이시죠? 숨었죠. 그러면 줄 3개를 펼치면 다시 메뉴 글자들이 보입니다. 이거를 나는 왜 글자가 안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접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뉴에 있는 줄 3개, 이거는 메뉴를 펼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메뉴다. 그래서 펼쳐 놓고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요거 있죠? 잼스라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글자 네. 잼스, 그죠? 보이죠? 그러면 이 잼스를 클릭을 하시면, 그죠? 꺽쇠를 하면 이렇게 뭐 그냥 아무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잼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잼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잼스 해서 뉴잼도 있고 잼 관리자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잼 관리자. 다들 보이시나요? 마이크 켜놓고 하셔도 네. 되니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제 말이 좀 빠르다 싶으면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부산이 고향이라 말이 좀 빠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빠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예, 제가 속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잼 관리자 나왔죠? 그러면은 밑에 보면 내 잼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예, 내 잼스 옆으로 가면 새 잼 플러스 새 잼이라고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파란색 버튼처럼 되어 있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글로 뭘로 바꿔요? 한글? 영어야. 영어. 클릭을 해서 저는 지금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번역 이렇게 글자가 있을 거예요. 이거 우클릭하면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요거를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저는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죠? 새 잼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새 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비어 있는 게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새 잼 하고 이름 빈 공간, 설명 빈 공간, 요청사항 뭐 있고 뭐 지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하나 이제 채워 나갈 거예요. 이걸 다 채우면 잼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블로그 글을 생성시켜주는 그 잼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여러분이 그냥 이름은 뭘 할 건지 정하시면 돼요. 블로그 글 생성 뭐 도우미 하던가 뭐 저처럼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내 거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고 설명은 또 뭘 적느냐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적죠. 주제만 입력하면 블로그 글을 생성해 주는 도우미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쓴 그대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 글 생성 도우미도 이름으로 딱 뜨죠. 그리고 내가 설명한 글을 밑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똑같잖아 이게. 그죠? 똑같고 요거랑 똑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청사항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제일 사실 중요해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입력만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설명에 입력하면 여기 똑같이 그냥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시고 그죠? 그러면은 요청 사항에 내가 뭘 넣을 거냐? 이게 제일 사실은 GPT에서도 지침이랑 마찬가지예요. 지침. 그래서 여기는 요청 사항이라고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블로그 글을 생성시켜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좀 잘 만들어져야지 블로그 글도 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넣어야 될까요? 블로그 글이 잘 만들어지려면 그죠? 뭐 제목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글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글의 형태가
어떻게 할 거니. 근데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들 글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가지각색이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좋아하는 글의 어떤 구조 형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잘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기도 해요. 블로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때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글의 형태로 만들어져야지 이 블로그가 잘 된 건지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지금도 막 그냥 대충 이런데 그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다 보면은 이 글 형태 유형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그 블로그 글들이 있기는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URL을 뭐 저장해 놓던가 하셔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지금 만드는 이 블로그 글 생성 도우미에다가 적용을 시키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잼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청 사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하는 거를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알려드린 게 뭐냐 하면은 요청사항 요 부분만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요청사항 요 부분만. 여러분의 잠깐만 설명에 그거 주제만 입력하면 도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밑에 글이 저는 안 뜨는데 선생님처럼 주제만 입력하는 거 블로그 밑에 선생님 뜨잖아. 근데 글을 썼는데 안 뜨는데 왜 안 뜨죠? 옆에 왜안 뜨지? 오른쪽으로 쓰고 엔터 치셨어요? 엔터 쳤는데 없어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엔터 쳤는데 엔터를 치면 설명에서 없어져서 또 새로 글을 써서 또 엔터 제가 치면 또 적어볼게요. 없어져. 하면 요게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네, 그대로 있는데 선생님 거는 저 지금 3번을 했는데 계속 똑같이 그래요? 엔터 치면 설명에서 없어져 사라져 버려요. 그 글이 그냥. 그리고 그러면 밑에 저기 그 글이 내려와 있지를 않네. 무료 버전이라서 입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저기 유료세요? 설명 유료예요. 지금 안 쓰셔도 돼요. 혹시 네. 요청만 되시면. 네네. 설명 아니, 지금 안 지금 쓰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잼이 저장되지 않음이라고 글자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네네. 아직 잼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저장을 눌러야지 이게 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내가 지금 요 블로그 생성하는 잼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다 하면은 이게 글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보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일단은 알겠어요. 설명에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저 보세요. 지금 설명에 주제만 입력하면 블로그를 생성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처음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선생님은 너한테 나는 왜 안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요청사항 요 부분만 캡처를 하는데 여러분들 PC에 캡처 도구가 다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캡처 도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청사항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캡처를 딱 하시는 거예요. 캡처를 뜨시면 요렇게 요청사항 내용만 딱 캡처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시면 요렇게까지 혹시 되셨나요? 요청사항 요 부분만 캡처를 하셨죠. 그러면 캡처한 게 혹시 화면에 이렇게 뜨셨다면 컨트롤 C 하면은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컨트롤 C 그죠? 컨트롤 C 복사를 했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디로 갖고 가느냐, 캡처한 거를 제가 탭 하나 더 여셔가지고 구글 제미나이 하나 더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잼스 만드는 요거 말고 옆으로 구글 제미나이 해서 옆으로 탭 하나 더 만들어진 요로 옮겨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채팅창에, 그죠? 채팅창에 좀 전에 내가 캡처한 거를 컨트롤 V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캡처한 게 요렇게 딱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그죠? 이거 어떤 거지? 요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컨트롤 V 하면 내가 금방 캡처한 거, 복사한 거가 여기로 채팅창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 게 확인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제가 지난주에 드린 게 있었는데 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나는 블로그 글을 발행해주는 제미나이 잼스를 만들고 싶은데 위에처럼 금방 캡처한 그거 지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침을 넣으라고 하네. 뭐라고 넣어야 너가 답변을 제대로 해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채팅창이 아니라 우리 톡방에다가 지금 요거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넣어 드렸으니까 요거를 복사 쫙 하셔가지고 여기 채팅창 밑에 캡처해서 넣은 여기에다가 붙여 넣기를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 이것도 긁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 제가 지금 톡방에다 보냈잖아.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 보세요. 그러면은 블럭이 잡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복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사. 이렇게 하고 지금 좀 전에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넣기.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제미나이 잼스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를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밑에 보면 저는 빠른 모델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 옆에 보면. 그죠? 너무 빠르신 것 같아. 빨라요? 빨리 힘들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넣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해줄까? 요거 채팅창에 복사해서 지금 붙여 넣으셨어요? 복사 지금 찾고 있는데. 에? 복사. 복사? 지금 이거. 우리 채팅방에 제가 그 네, 글을 알고 올려드렸잖아요. 요거. 이게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지금 이게. 네.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거 지금 글을 넣어 드렸잖아요. 나는 블로그 글을 발행해주는 제미나이 잼스를 만들고 싶은데 위에처럼 지침을 넣으라고 하네. 뭐라고 넣어야 너가 답변을 제대로 해줄까라고 했죠. 이걸 복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네, 긁으시라고. 넣었어요. 넣었죠. 그러면 네. 오른쪽에 보시면 빠른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빠른 모델이 아니라 사고 모델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밑에. 이렇게 빠른 모델이 아니라 밑에 사고 모델로 해주세요. 사고 모델로 바꿔주시고 되셨나요? 이렇게 사고 모델로 이거를 딱 클릭하면은 다시 사고 모델로 바뀝니다. 요게. 그러고 난 다음에 화살표로 이거 제출 버튼 옆에 있는 거를 숑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지침에다가 뭘 넣어야 될지 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침이 이제 나오죠. 블로그 전문 작가 잼스 지침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번으로
완벽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잼스는 만드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잼스 이거를 지금 만들면서 했는데 한 5-6번을 고친 것 같아요.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거를 우리가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복사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보세요. 자, 위 내용을 복사 붙여 넣기 쉽게 코드 블럭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그렇게 얘한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 블록 형식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코드 복사 요거만 딱 해서 거기 지침에다가 바로 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막 긁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긁다 보면은 내가 빠진 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코드 블록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 달라고 좀 하는 편이에요. 다른 거에서도.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딱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것만 복사해 가지고 바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났어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요 네모 있죠, 요거. 아이고,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요게 만약에 저처럼 여기 위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쉽게 코드 블럭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여기 위에 그죠? 네모 박스 요게 보이실까요? 이거는 복사를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코드 복사라고 이제 뜨죠. 제가 올리니까, 마우스를 올리니까 밑에 검은색 바탕에 글자가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뜨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성됐나요? 코드 네. 블럭 형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사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옆에, 제미나이, 옆으로 클릭을 딱 하시면 우리 잼스 만들던 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요청 사항에다가 금방 복사해서 가져온 거를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쏙 들어갔죠. 똑같이.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침은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침은 들어갔고, 그러면은 밑에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식. 아래쪽에 보시면 지식. 여기 이 부분. 이게 보이시죠? 지식에는 이 블로그를 만들 때 좀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뭘 넣어야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저번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 글을 생성시키는데, 잘 나오게, 참조할 수 있는 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또 캡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려면은 캡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다시 똑같이 지식을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그죠. 삭제하고. 다시 캡처를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만 딱 캡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도 다시 컨트롤 C 하고 다시 얘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옆에 있는 잼스 지침 만드는 요 탭을 다시 옆에 있는 탭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넘어갔죠, 그죠? 여기 아까 코드 블록 나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징검다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거 말고도 다른 강의 들으실 때도 탭을 하나 더 여시고 왔다 갔다 징검다리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갔다가 들어갔다 이거를 반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다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캡처한 게 들어가죠, 다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또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면 뭘 할 거냐. 그럼 여기에도 어떤 파일을 넣으면 좋을지 추천해 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제가 또 톡방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다시 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밑에다가 채팅창에 금방 캡처한 내용 밑에다가 이게 붙여넣기 하셔서 여기에도 어떤 파일을 넣으면 좋을지 추천해줘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난 못 따라갔다 하시는 분 없죠? 지금 너무 내가 속도가 빠른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잠깐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설명 다시 해달라고 말씀하시던가. 오늘은 월요일날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만든 거를 여기 바로 톡방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과제 내드린 그 미션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넣었죠, 그죠? 그러면은 요 사고 모델이라 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이건 한 번 했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 화살표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침의 내용 얘가 알려준 것처럼 얘가 또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얘가 또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지식 섹션은 잼에게 특별한 참고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을 참고해서 블로그 글을 만들어주는 그 지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거는 선택 사항이긴 한데 넣어주면 더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잼을 위해 업로드하면 좋은 파일이 뭐냐. 저는 얘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가지고 전자책을 넣으래요. 저보고 제가 만든 전자책을 넣으래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부 다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아, 얘가 나한테 뭐라고 지금 알려줬어.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파일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업로드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내 문체 가이드 그거 드렸잖아요. 그거를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블로그를 계속 발행하고 계신 분은 블로그 제가 PDF로 만드는 거를 월요일에 알려드렸거든요.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블로그, 잘된 블로그를 가지고 오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 거는 다 넘어가고 제가 그 블로그 글 쓸 때 필요한 거를 제가 지금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만 가지고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성공했던 블로그 포스팅 모음지 지금 당장 없잖아요. 강의 교환, 커리큘럼 저는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 이제 저는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넣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나의 대표 전자책이 뭐냐 있으면 넣어라. 저도 이거는 다 있어요. 그러면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얘가 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거를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넣으면은 블로그 글 쓸 때 도움이 되니까 넣어라.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 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블로그 쓸 때 내가 쓰는 그 말의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거를 넣어라 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 글을 하나 둘 발행한 게 있다면 그 발행한 글을 PDF로 바꿔가지고 또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켜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블로그 발행한 글을 PDF로 어떻게 변환을 시키느냐. 이제 우리 헬렌리 선생님은 월요일날 들어오셨으니까 어떻게 바꾸는지 기억을 혹시 하고 있을까요? 기억을 못하죠? 못합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발행한 글을 PDF로 변환시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블로그에다가 글을 한 편이라도 이제 올리면 그 한 편이라도 PDF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그 글이 하나 둘 쌓이면 여러분 전자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또 탭을 하나 새로 여세요. 그죠? 이렇게 여시면 다시 구글 탭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이버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이버에 저는 위에다가 네이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네이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가 딱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PC도 내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매번 검색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저처럼 자주 들어가는 거는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 거, 제미나이, 클로드, 뭐 젠스파크, 노트북, LM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한 번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해놓고 다 세팅을 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마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융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됐죠. 그럼 네이버에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면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네이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이디 잘못 썼네. 왜 이래? 뭐가 틀린 거지? 잠깐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 블로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블로그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있고 내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 블로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블로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글자가. 제가 이거 새로 판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28개 글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블로그 글을 올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 글을 PDF로 어떻게 변환을 시키느냐 하는 거는 여기에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에 보시면 이웃 블로그 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위에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죠? 그러면 그 중에 내 메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메뉴. 여기 내 메뉴. 내 메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내 메뉴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글쓰기 다음에 관리라고 하는 게 보이실까요? 관리. 관리. 아니다. 블로그 다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블로그?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 블로그 난 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하시면은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만 이제 순서만 한번 보세요. 관리를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제 바뀝니다. 바뀌는 거 보시면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요렇게 글자들이 보시게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내 블로그 통계, 전체 보기 이렇게 해서 위에 보면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또 보시면은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글 관리, 글 관리, 메뉴 관리, 글 배달, 글 관리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글 관리 중에서도 밑에 댓글, 태그, 글 저장이라는 글자 있죠. 글 저장. 글 저장. 이렇게. 글 저장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쓴 글이 여기에 29개래요. 그래서 29개 글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29개 글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글이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하나라도 하셨으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생활 꿀팁이라고 해서 거의 거기에다가 카테고리에다가 다 넣어 놓고 게시판 하나만 다른 거 이제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이렇게 앞에 이 네모 박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체크 박스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V표 체크 박스가 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1개, 2개, 3개. 사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거를 체크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앞에 빈 박스 있는 것과 체크 표시가 된 거랑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나는 3개만 딱 체크를 하고 아래쪽에 보면 추가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추가. 여기에. 추가. 이렇게 추가.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3개 이렇게 한 거.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체크를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추가라고 하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셔야지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따라 꼭 해보시고 그럼 추가를 클릭해 보세요. 추가를 딱 클릭하면 여기 제가 체크박스 했던 게 흐릿하게 회색으로 변했고 그죠? 아래쪽에 요 글자가 3개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죠? 아래쪽에 선택한 글 3개 해가지고 3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간 게 이제 확인이 되시면 아래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죠?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보이시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 그죠? 클릭. 아, 파일 제목을 안 했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블로그 글. 블로그 글이라고 쓰면 되겠죠. 블로그 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넣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클릭하면 요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요런 생성 중 하고 깜빡깜빡 하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3개 만든, 3개 클릭했었던 요 3개의 글이 PDF로 변환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요거는 좀 여러분이 만약에 10개를 했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시간 여유 있을 때 뭐 5개, 10개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거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3개만 저는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생성 중 하는데도 요 3개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생성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요거는 만들라고 냅두고 다시 여기로 와야죠. 여기. 제미나이 우리 잼스 지금 만들고 있던데 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다시 아까 여기 되고 있는 거에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제미나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세요. 징검다리 건너서 넘어오십시오. 그러면 여기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청사항에 요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에 넣을 내용을 좀 전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PDF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만들어 놓으라. 그러니까 너 만들고 있어. 나 다른 일 하고 올 테니까 만들고 있어 하고 이 제미나이로 다시 넘어오시는 거예요. 넘어온다고 해서 얘가 안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만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지식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식 여기에서 보면 옆에 보면 이게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플러스 버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의 글을 PDF로 변환시킨 그거를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업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세요. 파일 업로드. 아니면 내 드라이브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여기서 클릭해서 아니면 포토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일로 가져올 거거든요. 파일 업로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전에 제가 톡방에다가 내 문체 가이드라고 하는 걸 올려 드렸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내 문체 가이드 해서 요거를 올려 드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이 아니라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드린 거라서 저는 다운로드가 안 되죠. 여러분은 내려받기 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렇게 파일을 업로드하면 요렇게 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요거를 다운로드 받은 거를 갖다 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문체 가이드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얘가 지식 여기 안에 제가 넣은 걸 내 문체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내 문체 가이드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거를 이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넣을 거냐? 그 다음에는 제가 찾다가 좀 전에는 우리 이거 뭐지? 이거 해야죠. 블로그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계속 생성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위쪽에 보면 세로 고침 있죠. 세로 고침. 왼쪽에 보시면 요거 세로 고침 보이시죠?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로 했죠.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왼쪽 주소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 듯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항상 세로 고침이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생성 중이네. 어떨 때는 얘가 다 되었는데도 계속 생성 중이라는 요 표시가 계속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요. 자, 그죠? 내 문체 가이드 일단 넣고 다시 재미나이로 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뭘 드릴 거냐면 저는 이미 저의 블로그 글 자료를 PDF로 전환시켜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생성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를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거고, 하나는 또 뭘 드릴 거냐면 제가 그때 내 문체 가이드 드렸고, 또 하나는 뭘 드릴 거냐면 여러분에게 뭘 드릴 거냐면 톤앤 매너 가이드 구성 요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후킹 공감 CAT 문장 요것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블로그 템플릿은 내가 넣어 봤는데 사실 그닥 이렇게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템플릿 이렇게 3개를 일단 여러분이 넣으십시오.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일단 넣어 보십시오. 블로그 템플릿 해서 넣고, 그 다음에 또 파일 추가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파일 업로드 일단 클릭하고 후킹 공감 CTA 문장 모음 이거를 넣으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파일 업로드 하는 거가 여기 지식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넣었을까요? 톤앤 매너 이것도 넣어야지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4개가 이제 들어갔어요. 4개가. 여러분도 4개가 들어간 게 보이시면 그 다음은 내 블로그 글 PDF로 변환시킨 게 하나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위드 이거 아직도 안 됐을까? 됐어요. 이제 여러분도 혹시 됐나 보십시오. 이거 글 저장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요거 있잖아요. PDF 만들기 말고 옆에 저장 목록을 한번 눌러 보세요. 저장 목록. 이거 저장 목록. 그 클릭을 하시면 색깔이 글자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환된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내가 좀 전에 PDF로 만드는 거를 한 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바뀐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이거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글이 이제 여러분의 PC에 다운로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항상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거를 항상 모르시면 그거 찾느라 시간 다 허비하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어디에 항상 저장할 건지를 그 경로를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받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은 뭐 그 찾다가 시간 다 가고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PC니까 여러분밖에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항상 다운로드 그쪽에 저장이 되도록 경로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찾기가 항상 쉽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재미나이 우리 잼스 만들던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로 넘어오시면 그죠? 파일 추가 이렇게 하시면 파일 업로드 하면
그죠? 저는 이게 아니라 다운로드 여기에 항상 저장이 되니까 여기에 있어요. 저는 좀 전에 만든 게 요거예요. 저는 여기에 저장이 된 거죠. 좀 전에 만든 거 맞죠? 4월 17일 오후 10시 3분에 저장된 글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파일 업로드 요거 클릭했을 때 그 만들어진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르면 이제 찾기 이거를 여기 업로드 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PC인데 그거는 경로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열기를 하면 여기에 딱 PDF가 딱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게 없다 라고 하시면 꼭 내게 아니더라도 된다 라고 하시면 제가 이거 PDF를 드릴게요. 그럼 이걸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은 이거를 넣고 다음에 뭐 여러분 거를 완성해 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아니면 나는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 여기에는 꼭 뭔가를 업로드 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넣어도 된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지침이 제일 중요해요. 요청 사항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주 잘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거를 누르는 순간 이제 이거는 사라지면서 요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글이 잘 생성될지 말지는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테스트를.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뭘로 할 거냐? 제가 주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주제를 드릴 거냐면 어떤 주제를 드릴까요, 여러분? 주제를 그냥 한번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잘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드리면 다시 요거를 해서 이 주제를 한번 넣어 보세요. 초보자 GPT 시작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넣어 보세요. 이렇게 초보자 GPT 챗 GPT 시작하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내가 모르고. 이거 요렇게 일단 주제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빠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빠른 모델을 하지 마시고 항상 사고 모델을 하라고 그랬죠. 사고 모델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제출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진짜 글을 생성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저장을 아직 안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왼쪽은 잼스를 만드는 중이고 오른쪽은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출을 일단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잼스가 주제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글이 생성되는지를 오른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일단 초보자 챗GPT 시작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목은 이렇게 해줬어요. 나만 뒤처지는 기분, 똑똑한 비서 챗GPT. 오늘부터 우리 집 막내 아들처럼 부리는 법. 이게 제목이에요. 블로그 글의 제목. 그리고 핵심 요약 이렇게 나왔죠. 지금 얘가 알려주는 요 지금 블로그 글의 템플릿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 템플릿 5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여기 지식 여기에.
요거 보이세요? 이 템플릿의 글의 구조 형식이 이 템플릿을 제가 이거 하나 넣었는데 요거에 맞춰서 지금 얘가 오른쪽에 글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1번 이렇게 주고 밑에 2번 이미지까지 나오게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이게 블로그 글이에요. 오늘 이건 괜찮게 나왔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근데 이거를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글이 지금 이렇게 글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글이 좀 잘 나오고 있나요? 어때요? 나는 별로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저는 생각보다 조금 제가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려고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좀 별로였거든요. 사실은 글이.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잘 나오네요. 글이. 이 글의 형식이 제가 지금 블로그 템플릿 5 이렇게 해서 넣은 거 형식대로 얘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 누가 쓴 블로그 글 구조 형식이 너무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템플릿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 블로그 글 쓸 때 이 템플릿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대로 템플릿 그대로 지금 얘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형식대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미지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거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미지 프롬프트예요. 이게. 이미지 이 삽입 위치이고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제미나이나 GPT나 거기 가가지고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저는 이게 1대1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좀 전에 여기 위치에다가 이미지 나중에 생성이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 글에다가 이걸 그대로 옮겨 오실 때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바로 블로그 거기다가 넣으시면 안 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생성형 AI에서 만들었다는 거를 요즘에는 블로그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얘가 보니까 그게 없네요. 해시태그가 없네. 여러분 해시태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간다 그랬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해시태그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해시태그. 여러분이 해시태그 어떻게 만드실래요?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시태그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글 생성해 줬는데 해시태그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제임스 만드는 지침 여기로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얘한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 10개 생성 포함해줘 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요것도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거를 좀 전에 그죠? 제임스 만드는 지침 맨 마지막에 이 글자를 넣어 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 10개 생성 포함해줘 라고 얘한테 숑 날리면 다시 제임스 지침을 다시
요거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만들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러면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 이거 하라고 여기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이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앞에 지침에는 여기에 없었는데 이제 제가 얘한테 그거 넣어줘 했더니 해시태그 생성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러면 여기 다시 코드 복사 이거 다시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여기 다시 징검다리 건너서 잼스 만드는 곳으로 다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청사항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 조금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얘는 좀 커지게 하는 방법이 없나 봐요. 그러면 여기 맨 위로 올리시면 역할 여기서부터 다시 긁어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좀 전에 여기에서 복사해 가지고 온 거를 여기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내가 글을 생성시키면 해시태그가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 10개를 넣어 준단 말이죠. 글을 생성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블로그 글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한번 글을 생성시키셔 가지고 뭐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파악은 하셔야 돼요. 그냥 만들어 준 게 끝이다 하고 그냥 나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글을 생성시켜 보고 뭐가 부족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다가 여기 그 지침 여기 잼스에다가 계속해서 추가를 시키던가 아니면 수정을 하던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지식에다가 요거 넣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한 번 넣은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이것도 삭제하고 다시 넣어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삭제를 만약에 하잖아요. 이거 가입표가 보이시죠? 빼면 안 보여요. 근데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여기 가입표가 보여요. X표. 없으면 안 보이죠? 올리면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X표 누르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파일 추가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뭐 했더라? 제가 뭘 없앴죠? 바탕화면에 4인 4색 이렇게 해서 이걸 넣었나 아까? 삭제를 했나? 후킹 있구나. 내가 뭘 삭제를 했죠? 하여튼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톤온머너 이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요걸 없앴나 봐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내용을 내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주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잼스는 한 번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은 조금 미약하지만 자꾸 내가 사용하면서 하나씩 추가시키고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잼스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이게 한 번 만들어지고 끝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도 내가 좀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하고 수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블로그 말고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잼스를.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냈어. 글자 그냥 괜찮아. 제가 지금 이거 만든 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하는 프롬프트 나왔고 이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더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잼스를 만들 수 있으면은 GPTS도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GPT에 가셔가지고 똑같이 GPTS를 제가 알려드린 방식 순서대로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난 된 것 같아. 그냥 마음에 들어. 이러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버튼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하면 이제 GPT가 아니라 잼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성되었습니다. 채팅 시작.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블로그 글 생성 도우미 해서 잼스가 만들어진 거죠. 완벽하게 만들죠. 보세요. 아까 주제만 입력하면 블로그 글 생성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딱 바뀌었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내가 이거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좀 전에 한 요거 잼스, 우리 이걸로 처음 들어갈 때 이거 잼스 보였죠? 이거 왼쪽에 잼스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죠? 잼스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내 잼스가 여기에 보세요. 내 잼스가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쫙 있어요. 맨 첫 번째 지금 이거 좀 전에 만든 게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거 연필 모양이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수정.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거 보이시죠? 이거 수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연필 모양이에요. 그럼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좀 전에 우리가 잼스 만들 때 요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청 사항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에도 삭제하고 다시 또 다른 걸로 넣고 하는 거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완전히 끝나면 위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오른쪽에 업데이트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내가 누르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뭔가를 하나 제가 삭제하고 뭔가를 하나 집어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이제 아까는 저장이었지만 이제 업데이트로 그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는 얘를 업데이트 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가 글자가 업데이트라는 파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하나를 다른 걸 수정을 여기에 만약 제가 하나 다른 거 넣어 볼게요. 이걸 넣어 볼게요. 강사 카드 4번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보세요. 오른쪽에 업데이트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얘가 다시 또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잼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수정해서 뭔가를 채워주고 빼고 이거를 이 하나 만든 거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잼스는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여러분 오늘 과제로 내야 되잖아요. 공유. 그죠? 왼쪽에 채팅 시작 옆에 공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일반 액세스에서 제한됨 이걸 하시면 안 되고 그래야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고 그럼 완료됐잖아요. 그럼 링크 복사 왼쪽에 그죠? 아래쪽에 링크 복사라는 게 생겨요. 그죠?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저희 톡방에다가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과제 미션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제 미션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가져가서 저희가 쓰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해서 잘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잼스 만드는 방법 아셨죠?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완료.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를 네이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아까 이거 만드는 거요? 예, 예. 아, 이게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블로그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글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럼 이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좀 전에 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만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글을 여기서 생성시켜 가지고 내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둘씩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없다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식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넣으셔가지고 블로그 글을 생성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글 생성시킨 거를 여러분의 블로그 채널에다가 하나씩 글을 올리시고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글이 쌓일 때 나중에 그거를 PDF로 변환시켜 가지고 나중에 수정해서 여기다가 지식에다가 파일로 업로드 시켜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 또 뭐, 네. 그러면 오늘은 잼스 생성하는 네네네. 거 그거를 보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렇죠. 저도 블로그 글이 없어가지고 예, 그랬는데 예, 예. 마지막에 저희가 해시태그 달아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수정해가지고 뭐 챗GPT 초보 가이드 만들어줘 했는데 밑에 해시태그가 안 생기던데. 안 생겨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해보세요.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은 그게 적용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새로 고침으로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내가 뭔가를 수정하고 다시 했다.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하셔야 돼요. 새로 고침. 그래야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해시태그가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해서 링크만 저희 톡방에 올려주시면 여러분 오늘 제가 월요일날 과제 내드린 그 과제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잼스 만드는 방법 처음은 사실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내가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저도 어려웠었다고. 저거 어떻게 만들지? 저거 어떻게 만들어서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자꾸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반복하니까 이제 이해를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사실 낯설고 안 해봤던 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오늘 블로그 생성하는 거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고 나는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씀드리면서 따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녹화본을 드릴 건데 그러면 녹화본을 보시면서 그랬잖아요. 하라고 하는 대로 그때 이제 스탑 해놓고 여러분이 이제 옆에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해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는 거를 자꾸 공부를 하셔야지 실력은 늘거든요. 누가 해준 거 자꾸 받아서 쓰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누가 만들어준 거 가져다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계속 저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으면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처음은 어설프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설픈데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 뭘 추가해야 되고 뭘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시다 보면. 그런 거를 자꾸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시면서 실력은 늘어나는 거니까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또 나만의 잼스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보시고 그러고 이제 해보고 또 다른 거 만들어 보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실력이 늘어나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새로 고침으로 하니까 되네요. 아까 그렇죠. 새로 고침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이 글을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복사를 쭉 하셨잖아요. 블로그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는 메모장을 항상 이렇게 해놓거든요. 메모장. 아니면 한글에다가 옮겼다가 하셔도 돼요. 한글. 여기다가 좀 전에 글자가 없네.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옆에 이거 아닌데 이건가? 하여튼 뭔가 만들어 놨어요. 네, 밑에 있구나. 이거 좀 이거 아니네. 바로 가져가고. 하여튼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복사를 쭉 하잖아요. 하여튼 이걸 해볼게요. 제가 이걸 복사를 쭉 했단 말이죠. 이건 지금 코드 블록이라서 그런데 이걸 만약 글자를 했다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저는 메모장에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해요. 그럼 제목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해시태그까지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해갖고 여기다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펼쳐 놓고 내 블로그를 열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열어 놨어. 내 블로그로 가셔서 내 메뉴에 가시면 글쓰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 쓰는 요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제목 제가 어저께 한 거 중에 없네. 있을 건데 제가 어제 템플릿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이거예요. 요렇게 이제 제가 글 생성시킨 건데 이게 제목이거든요. 메뉴에 있는 게. 그럼 이거를 복사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붙여 넣기. 그죠? 유사율 이게 왜냐하면 100% 나왔죠. 어제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100%인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그러고 이게 이제 쭉 긁어 가지고 해시태그까지 다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미나이에서 블로그 글 생성된 거를 바로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 한번 단계를 거치고 내 블로그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네이버에서 이거 생성형 AI에서 바로 만든 거구나 라고 얘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거치고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바로 긁어서 넣으시면 안 된다고. 메모장 아니면 한글에다가 넣었다가 여기 옮기셔도 돼요. 한번 단계를 거쳤다가 넣으셔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블로그를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보실까요? PC로 들어와서 보실까요? 휴대폰으로 들어와서 보실까요? 휴대폰? 휴대폰이 더 많아요. 들어와서 보시는 게.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PC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PC 화면인데 이거를 클릭하면 이게 모바일이에요. 모바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보기 싫게 되죠. 이렇게 잘려버리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기 좋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걸 좀 편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를 하고 글을 발행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왔을 때 글을 보실 때 불편함이 없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안 하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들 글을 보면은 조금 보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생각을 하고 글을 발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설치를 해놔가지고, 내가 쓴 글이 1715자다 하는 게 나오죠, 왼쪽에. 그리고 챗GPT 글자가 14번이나 들어갔다는 본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게 다운로드 받으면 뭐 이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게 저는, 제목도 유사성이 없는 걸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블로그 글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단계 거쳐가지고 글을 꼭 발행을 하십시오. 바로 긁어서 발행을 하지 마시고.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방금 돼요. 나온 블로그 글 유사성 이런 것들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진 않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음. 깔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뭐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확장 프로그램을 깐 거예요,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네이버 글 쓸 때 도움 되라고 확장 프로그램을 누가 알려줘서 깔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왜냐하면 글자 수가 뭐 제가 얘한테는 2000자 정도를 하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분량은 공백 포함 최소 2000자 이상 상세하고 풍성한 내용을 작성할 거라고 우리 지침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총 글자 수가 2000자 정도는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잼스가. 만약에 2000자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한테 나 글자 수 분량을 2000자가 아니라 2500자 이상으로 해줘 하면 또 이게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2000자 정도 하면은 블로그 글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짧으면 좀 그렇고 너무 길면 또 그게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한 2000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나는 바로 발행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올라가시면 발행 초록색 버튼 누르시면 이거는 바로 발행하면 바로 발행이 되는 거고 나는 매일 몇 시에 항상 발행하고 싶어 이러면 예약을 클릭을 하시면 그죠? 오늘 날짜인데 만약에 나는 내일 할래 항상 7시에 할래 아니면 항상 8시에 할래 이거를 해놓고 전날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 놓으시면 항상 내 글은 8시에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다 댓글 허용 이런 거 다 체크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일 8시에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지금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매일매일 글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놨다가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쉽게 글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블로그 글은. 저도 이제 우리 은수쌤이 파무치를 하는데 블로그 글을 이게 이제 챌린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매일 전날 글을 만들어 놓고 항상 7시에 발행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글은 오전 7시에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데 방문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발행하니까 그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방문자 수가.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거를 애드포스트를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거를 잊어먹고 있다가 이번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 원래 본 블로그랑 지금 새로 만든 블로그랑 애드포스트가 이제 승인이 이것도 나면 거기에서 조금씩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광고 보고 뭐 한다? 클릭률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 하나 생성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익화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그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글도 이제는 옛날에는 막 내가 막 머릿속에 싸매고 막 이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발행시킬 수만 있다면 이렇게 조금씩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잼스 만든 거 가지고 뭐 글이 아직 조금 그렇다, 서툴다, 뭐 어설프다 하더라도 글을 일단 발행시켜 가지고 업로드 시키세요. 그러면은 그 글이 쌓이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걸 하시는 게 좋겠죠. 옛날 같았으면,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글 발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잼스를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된다. 이거 일단 녹화